현대인의 대부분이 위험을 달고 삽니다. 위험의 특징은 재발이 쉽다는 것인데요. 특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경우 불편함은 더욱 심해집니다. 잦은 위험의 재발은 결국 만성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만성 위험이 될 경우 매일 기분 나쁜 통증과 속쓰림, 더부룩함을 안고 살게 됩니다. 먹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먹으면 시작되는 고통인 만성 위험은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줍니다. 위는 식도에서 넘어온 음식물을 임시 저장하는 장소이면서 음식물을 천천히 소화시켜 소장으로 내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음식물 속에 묻어있는 나쁜 세균들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위는 쇠못도 녹일 정도로 강한 위산이 분비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세균이 죽게 되고 섭취한 음식물들은 무균 상태가 됩니다. 이처럼 강한 위산이 분비되는데도 우리의 위벽은 멀쩡합니다. 그 이유는 위벽에 뮤신이라는 특수한 점액질과 염산을 중화하는 중탄산염이 위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여러 요인으로 위점막이 약해지고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것이 반복되면 위산이 위점막으로 역류해 위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궤양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약해진 위벽이 다시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위염의 경우 아플 때 잠깐 약을 먹거나 음식을 조절하면 금방 괜찮아지곤 해서 다시 안 좋은 식습관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금 위궤양은 재발하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만성 위염이 됩니다. 만성 위염은 위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위암 발생률은 전체 암 종류 중 가장 높고 사망률은 폐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암 발병률이 높은 것은 짜고 매운 음식으로 구성된 한국식 식단 때문이라고 보는 전문가가 많은데요. 맵고 짠 음식으로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속이 쓰린데요. 이럴 때 쓰린 속을 달래기 위해 흔히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또한 잠이 오지 않는 밤 이것을 따끈하게 데워 먹으면 숙면을 취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위산의 분비를 더욱 촉진시키고 위염을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바로 우유입니다. 우유는 위산을 중화하는 작용을 하긴 합니다. 이에 예전에는 우유를 위궤양 치료제로 쓴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유를 마시면 당장은 위산을 중화시키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위산 분비를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따라서 매운 것을 잔뜩 먹고 속이 쓰릴 때 우유를 마시는 행위는 속을 진정시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장 입에서 매운맛은 중화시켜주지만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잔뜩 먹고 위벽이 약해진 상태에서 위산을 더욱 분비시키는 우유를 함께 먹는다면 위벽에 손상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또한 자기 전 숙면을 돕기 위해 마시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은 숙면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산 분비를 증가시켜 위산이 식도로 넘어오게 만들어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하고 숙면을 방해합니다. 숙면과 건강을 위해서는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 좋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을 때는 신선한 야채를 함께 먹어주는 것이 속을 진정시키는 데 좋습니다. 또한 위벽이 손상되어 위가 쓰릴 때는 우유보다는 알로에를 먹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위벽에 뮤신이라는 특수한 점액질이 있어 강한 위산에도 위벽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알로에의 끈적끈적한 점액질 속에 바로 이 뮤신 성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 위염으로 속이 자주 쓰리신 분들은 알로에를 꾸준히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그냥 드시기에 어렵다면 요구르트에 알로에를 넣고 갈아 마시면 마시기에 좋습니다. 요구르트는 위암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알려진 헬리코박터균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요구르트와 알로에는 위를 위한 최고의 음식 조합입니다. 단 알로에를 과다하게 장기간 복용할 경우 복통과 설사를 유발하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6개월이 넘어가지 않는 기간 내에서 복용하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위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